외부자들입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정책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밖에서 들으셨죠? 이뇨한 혁신위원장 인터뷰. 예, 들었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재밌었고요. 예. 말씀 굉장히 편하게 예. 하시는 것 같고,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께서 어쨌든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 예. 같은 게 이제 조금 이제 이 윤곽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뭐 사면 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 뒤에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 요걸 이제 테마로 잡은 거지 않습니까? 예, 아마 오늘 그런 얘기들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상도 저는 비교적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영남 다선 의원들,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영남에 뿌리를 내려왔던 윤핵관들, 여기가 이제 주 대상인 것 같고, 저게 아마 당 내에 혹은 대통령실과 음으로 양으로 상당한 교감 없이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때문에 어떤 가시적 조치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김건희 혁신위원장은 지난주에 조금 죄송합니다. 김근식 전 비전전장실장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갔는데? 혁신 대상은 아니니까. 김근식 실장은 좀 약간 걱정하셨었잖아요. 출범하기 전에는. 그렇죠. 예. 근데 어떻든가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됐나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하는 걸 보니까 우선 남에 의해서 조종될 사람이 전혀 아니다.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뭐 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박원석 의원님도 이게 가이드라인을 다 대통령에서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구 혹자는 뭐 이제 흔들려고 김한길 오더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오버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것 같고요. 본인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 분이지 본인이 뭐. 생각하는 본인의 방향을 그대로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성격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그런 뚝심이 있는 분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 나는데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방향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히 1호는 뭐 통합, 2호는 지금 기득권 내려놓기, 뭐 3호 또 이렇게 쭉쭉 있고 민생 챙기기, 또 새로운 미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방점은 대통령과의 관계 절정,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윤핵관들에 대한 아마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방향은 잘 잡아서 수도권 승리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잘할 수 있으려나 저도 이제 그걸 고민했잖아요. 정치를 잘 모르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의외로 정치적인 그 능력과 내공도 상당하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실현과 발언에 대해서 저는 좀 뭐 농담이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의심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고도의 치고 빠지는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한번 던져놓고 수습하고 던져놓고 수습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혁신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앞서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얘기하신 결국 영남 다선들 더 좁히면 윤핵관의 문제, 거기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것 같다. 그 얘기는 아마 뭐 수도권 출마, 서울 출마,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저게 제도적으로 저게 없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쨌든 영남의 따뜻한 아랫목에 있었던 다선 중진들 뭔가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매번 총선 때 어느 정당이나 있었던 얘기예요. 항상 있죠. 그런데다가 윤핵관들 중에 일부라도 불출마가 됐든 험지 출마가 됐든 그런 정치적 결단 선당우사를 보여줘야 이게 이제 대통령이 욕도 덜 먹고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을 공간도 생기고 당도 어쨌든 뭔가 이게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없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서로 쉬쉬했을 뿐이지. 근데 이걸 끄집어낸 거잖아요. 근데 저런 류의 얘기가 한번 끄집어내면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혁신위원장이 끄집어내면은 다시 주워 담기가, 그거 다시 주워 담으면 혁신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김기현 대표가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의제를 좀 조기에 뽑아둔 것도 이 내부에 이 혁신 프로세스와 무관치 않은 측면이 있다. 본인부터가 이제 울산 출마를 고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남들한테 혁신하라 그러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머지않아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든 아니면 수도권이든 서울이든 출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의원들도, 그러니까 윤핵관이 이제 그 다음인데 영남 다선에 이어서 윤핵관 하면 대표적인 윤핵관이 누굽니까?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 요즘에 뭐 아주 로키로 이 목소리를 낮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핵관 얘기만 나오면은 장제원이 어떻게 해야지? 장제원이 어떻게 해야지? 이 얘기가 당내에서도 있단 말입니다. 저거 외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 뭐 서울 출마해라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저거 그냥 버티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뭐 3선 이상 연임 금지가 이제 만약에 오늘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하나의 원칙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논란도 좀 있을 거고 반발도 있을 거예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니까. 일률적 기준 정하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3선 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3선이지만 우리 수도권 민심에 부합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결국 그걸 계속 애드벌로 띄우는 게 이유가 뭐겠느냐. 제가 봐도 결국 타겟은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앞서 그 타겟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김기현 대표에 대한 그 어떤 그 외부적인 압박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핵관에 대한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예전에 2015년에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민주당 갔을 때도요 막 쳐낸 것 같지만 대표적으로 몇 명 상징적으로 쳐내고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 상징적 인물 몇 명만 그렇게 하면 다 한 것처럼 이제 그럼요. 유권자들은 인식할 수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로 변화의 조짐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큰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오늘 아마 기득권 내려놓기 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3선 연임에 대한 애드벌론을 띄울 수 있다고 그러면 봐요. 구체적으로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도 수도권 출마 또는 불출마 이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당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는 내년 총선에 승산이 없다 그러면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뭐 살을 깎는 희생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한테 예상하라 그러면 저는 김기현 대표는 이제 서울 출마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수도권 일부 지역 서울 편입을 의제로 꺼내든 걸로 봤을 때 또 본인이 당대표 입장에서 총선을 지휘 안 할 거면 모르되 총선 지휘할 거면은 출마를 안 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출마를 하되 험지 출마를 한다. 근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부산 내려놓고 서울 오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 안 돼요. 그 될 만한 데도 별로 없어요. 그 서울 중에도 강남이 아니고서. 근데 영남 내려놓고 강남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때문에 거기는 훗날을 기약하고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선당우사라는 명분을 크게 내세워서 두고 보시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잡아간다고 앞서 인현 위원장 얘기를 했어요. 하시고 갔는데 근데 어제 당에 인선 나온 거 보니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 영입위원장. 이철규 전 사무총장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찐윤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는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바로 컴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그래서 그 친윤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가까운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그렇죠. 가까운 간신배가 되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친윤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는 완장차고 줄 세우게 하고 그래서 내 밑에 줄 서면은 너한테 이익을 보장해 줄게 이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현상 때문에 친윤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혹시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아이고 뭐 제가 뭐하러 말씀을 직접 드립니까? 있긴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대통령실의 오다만 기다리는 당이 수동적으로 바뀐 겁니다. 아까 3선 이상 연임 금지하지만 초선 중에도 3선보다 더 그 행태가 나쁜 분도 계세요. 초선 중에도.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나쁜 단어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돌아왔느냐. 뭐 이러저러한 논란이 제기가 될 수 있지만 혁신위가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이 시련이 봉착되어 있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난관을 지금 앞에 두고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 이걸 대통령실의 이 맨데이트,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유임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협의가 없으면 이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핵관들 물리치고 김기현 당대표 그런 식으로 내려놓게 해야 되고 당이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대충 힘을 받아야 이걸 추진할 수 있지 대통령하고 각을 세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집권 여당의 숙명 같은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큰 틀에서의 어떤 그 동의와 협조하에 당의 혁신을 추진해야 되는 게 우리 당의 사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친윤
지금까지 했던 핵관들처럼 뭐 호가호위하고 안장차고 줄 세우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이철규 총장은 희생도 가능한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당을 위해서라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본인도 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임명직 당직자 할 때 이철규 총장은 김기현 대표랑 다르게 먼저 내려놓겠다고 하고 먼저 사실은 희생을 먼저 이야기한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당에 와서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호흡을 맞추는 것 그것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저는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라. 결과를 두고 보고 좀 평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정치에서는 뭔가 설명이 안 되면 말이 길어요. 지금 김근식 교수 길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거고. 혁신위를 이제 잘 못 되길 바라는 분들이 19일 만에 거예요. 지금 돌아왔는데요. 이제 눈 밑에 점 하나 찍고 돌아온 거예요. 나 더 이상 사무총장 아니야. 인재영입위원장이야.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돌아온 거다. 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용산 업무의 연속성인 거예요. 용산 업무의 그러니까 연속성이요?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결국에 물갈이를 위해서 뭔가 덜어내면 이쪽에 이제 또 채워야 되잖아요. 채우는 자리고 그 채우는 데 있어서의 그립은 절대 놓지 않겠다. 그리고 찐윤 인재영입 간별사가 돼서 어쨌든 대통령의 코드에 맞고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물들로 인재 영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인재 영입이. 저 이철규 총장이 돌아온 걸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지만 그건 어쨌든 이제 용산이나 대통령의 의중대로 가겠다. 그럼 그 얘기는 내년 총선 물갈이를 용산이 주도하겠다는 의사다? 당연하죠. 저는 그걸 증명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졌다.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우리가 바뀌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그때 물러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이제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들 앞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기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만둔 박대출 정책위원장을 사무총장에 앉히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게 말이 많아가지고 캔슬됐고 그랬는데 사무총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앉혔다.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박대출 정책위원장을 사무총장 하려 했던 시도는 다른 시도가 있었던 거고 그걸 그래도 진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게 이철규 총장 측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이 제대로 혁신하기 위해서 힘을 받으려면 누구의 힘과 같이 가야 되느냐. 당을 혁신한 들어보세요. 윤핵관 내부의 암투를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암투가 아니죠.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을 올바른 방향으로 보좌할 수 있는 충신들이 있고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의 완장을 차가지고 자기 이해관계를 챙기는 간신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신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건 가까운 사이니까 무조건 내쳐라라고 말하는 것은 집권여당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고 아까 인재영입을 결국 용산의 의지대로 채우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철규 총장의 인재영입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영남 물갈이가 된다고 해서 빈자리를 채울 때 용산을 채우기가 더 힘들어요. 왜? 이철규가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철규가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어떻게 대놓고 용산에 낙점한 사람을 채웁니까? 오히려 역발상인 거죠. 당연하죠. 강호의 고수들을 모셔올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언론의 평가에서 저 사람은 친윤이나 용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정말 발탁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전 두고 보시면 알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정치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게 국민들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뭐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의 그 충격이 뭐 사라지기도 전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미 다 그거 없어졌어요. 충격 없어. 다 흡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끝났고 소나기는 그쳤고 다 나가자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스멀스멀 좀비들처럼. 근데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걸 가지고 변화라고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가장 큰 메시지예요. 정당으로서든 대통령으로서든. 근데 인사에 있어서 결국엔 윤핵관 돌려막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윤핵관 내부의 안투에는 관심이 없어요. 장제원이 아니고 이철규다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국민들한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한테 충신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변화하느냐.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 수직적인 당정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 같느냐. 그 변화의 시그널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혁신의 방향에서 제대로 하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것도 할 말은 제가 없어요. 인사가 메시지고 이철규 총장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잊었다는 게 아니고 그걸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저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밀어붙이는 혁신의 방향에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가 집권 여당은 필요해요. 그래야 당내의 잘못된 세력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또 하나 뜨거운 이슈 김포 및 주변 저 서울 편입 수도권
예전 지역이 고향 덕양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고향도 지금 김포 편입 대상이던데? 고양시에서도 지금 편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네. 김포는 이제 강서구하고만 맞닿아 네. 있는데 고양시는 마포구, 은평구, 은평구, 네. 성북구, 종로구, 네. 강북구까지 맞닿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당위성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연세대 있는데 네. 그리고 불광역 있는 데까지 옛날에 다 고양군이었어요. 뭐 그렇죠. 그걸 이제 네. 서울시가 확장하면서 편입이 된 거니까 네. 고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안 되냐. 네. 근데 이게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나게 생겼어요. 자 네. 그런데 제가 김근식 위원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송파시잖아요. 네. 그 바로 옆이 하남이에요. 저 그 얘기 길거든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하남 통합에 찬성하시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세요? 위례신 도시가 송파, 병, 하남, 나뉘어 성남에 있지. 맞습니다. 다 걸쳐 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이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네. 아니 서울시 하남구 찬성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당의 입장도 어제 그 특위를 띄운 것도 뭐냐면 김포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 당에서 그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나 보완할 문제점이 없는지를 네. 여야가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뭐에서 나왔냐면 뜬금없이 김기현 대표가 김포 이야기를 떼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 발단이 아시잖아요.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발의하면서 이걸 계속 돌아다니면서 각 시도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포에서 근데 경기 북부도로 가느니 서울 특별시로 알겠습니다.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근식-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거예요. 김근식 송파병 당협 질문에 위원장님. 답을 네, 하네요. 네. 질문. 네. 송파병 주민들 유권자들이 김 위원장 너무 좋아 이겁니까? 왜 합쳐 이겁니까?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직 확인하셨는데 답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과 네. 기존에 있던 분들이 들어오는 걸 받는 것은 좀 서로 다른 간의 문제잖아요. 이해관계 다르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 제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시는 혜택을 들어오시는 분과 그럼요. 예. 들어옴을 당하는 분 능동태와 수동태는 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네. 싶은 질문이 이게 내년 총선에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저는 큰 틀에서 의석수 집권 여당의 실력답게 이런 중요한 정책 아젠다를 네. 주도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걸 마지막 결론을 잘 내야 되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가 있고 복잡하죠 이거. 그다음에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일단 선점을 해서 이슈를 만들었지만 어떻게 정리할지는 정말 현명하게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선 전략으로서 네. 이제 득실 차원에서 판단을 할 때 네, 그 부분. 많이 비교되는 게 2008년의 뉴타운 공약이에요. 네. 타운이죠. 예. 그때 이제 서울시 선거를 휩쓸었잖아요. 네. 뉴타운 공약으로 민주당이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다가 마지막에 후보들이 다 찬성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 네. 선거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건 그때처럼 될까봐 네. 이게 과연 득실 차원에서 네. 이 어떤 거냐. 잘못하면 이걸 민주당 고민을- 입장에서는 서울 주변 도시에 그렇죠. 다 넘어간다. 아니 게다가 이제 주도권을 내주고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뉴타운하고 다른 건 네. 뉴타운은 그냥 개발 공약입니다. 이게 서울 이제 부도심에 있는 네. 그 노후한 단지 노후한 지역을 광역 개발을 하겠다. 이게 부동산 가격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정치가 활활 타올랐는데 이건 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욕망을 자극하는 기제로 이걸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자 보세요. 위치하고 인프라가 중요하지 김포시를 만약에 서울로 편입하면 강서구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저기 김포 북쪽에 땅값이 오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걸 해서 좋아지는 게 뭐냐 혹은 나빠지는 게 뭐냐에 대해서 앞으로 냉정한 이런 이 찬반과 득실 판단이 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일찍 꺼낸 카드예요. 총선 전략으로. 이게 격렬하게 토론이 오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의 불만이 누적될 거고 또 왜 우리는 안 되냐 막 이런 경쟁들이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게다가 이게 동남권 메가시티 그러니까 부울경, 그다음에 서남권 메가시티, 중부권 메가시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게 훨씬 더 우선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 다 차버리고 서울을 확장하겠다? 이거는 아니, 시대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30초 남았어요,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 지역의 광역권 메가시티의 그 프로젝트하고 서울의 메가 서울로 가는 거하고는 병행 가능한 겁니다. 이게 또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건 다른 거고요. 또 하나는 욕망의 정치를 이분을 풀면은 서로 간에 답이 없어요. 저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포 시민들, 고양 시민들, 하남 시민들이 내가 서울의 생활권을 갖고 있고 서울과 똑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왜 행정적으로 분리돼서 불편함을 느끼느냐. 오히려 생활 개선의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원석 전 의원, 김근식 전 비정전략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